7시 25분 돼가고 있습니다. 이슈앤 토크 오늘은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최대한 앞당겨서 이를 지급하고 싶어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는 찬성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는 선별, 보편, 동시 지급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일정 부분 협조와 자영업자 손실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슈앤 토크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우리 지역 인재와 강릉의 상황까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미래전략연구원의 박부아리 정책위원,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 논의 과정이어서 그런지 정부와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도 참 다른 의견과 여러 가지 방법론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논의를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4차 지원금 그 재난 논의가 네. 본격화가 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각계의 의견들이 좀 충돌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뭐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가장 커다란 근거는 2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 대상 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발언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은 크게 이제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대신에 뭐냐고 한다면 그 지원의 범위가 집중적으로 피해 계층에 집중될지 아니면 더 많은 전 국민에게 대상으로 될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영역들이고 특히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작년도를 기억을 해본다고 한다면 1차 재난금이 전 국민으로 지원됐던 것들도 선거와 실질적 관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 봐야 전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박 의원님. 네, 거기에다가 또 그 국가 경제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국가 경제의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전 국민에 대한 지원들을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야당에서는 그와 대비해서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그런 계층에 대한 집중 선별 투자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게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대적인 어떤 피해라든가 또 서로 간의 위화감 조성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그 정확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 대상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명확한 그 선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뭐 뉴스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물론 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전국 지자체로 또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도내에서도 강원도에서 재난지원금 카드를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은 없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자체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이미 부담을 갖게 되고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국채라든가 또 지방채 발행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당에서는 어떤 그 지원을 하기 이전에 그 지원의 그 자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올해 정해진 예산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좀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로 하나의 어떤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가는 것이지 국채라든가 지방채에 의존하는 것은 좀 지방 재정이나 국가 재정의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제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뭐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부럽기도 합니다. 재원이 풍부하고 또한 관련된 세수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강원도의 실질적인 곳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작년 채무액이 벌써 1조 원을 넘어섰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한 1,900억 정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4차 재난지원금이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경기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광역단체와 또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급에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심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최초에 나왔던 안을 보자고 한다면 강원도 도민 전체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다가 네.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구당 지원으로 좀 좁히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요. 또 어저께 나왔던 안을 보면은 그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지금 혼선돼서 나타나는 입장이어서 네. 아무튼 강원도 최문순 지사의 입장은 다 주고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를 고려해서 강원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원도의 4차 재난지원금의 현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이 반증적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그 대부분이 그 경기도 재정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 지금 급하다고 무작정 당겨왔을 경우에 다음 그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기들이 많이 네.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그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사실상 그 대선 후보로 지금 어떤 뉴스에 언론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입장들이 거기에 가미돼서 이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뭐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상황을 좀 놓고 본다면 우리 강원 지역에서는 인제 그리고 강릉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이거나 지원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도내 18개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또 형평성의 어떤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논란이 있었죠. 네. 특히 춘천하고 강릉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전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게 말입니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다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전 시민에게 지급을 했고 강릉시 같은 경우도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먼저 인제군하고 강릉 시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고 실제 2월 말까지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방아쇠는 좀 당겨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하고 현재 양양군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무려 500억이 넘게 소요가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방채를 올해 300억 가량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고심에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양양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동해안 태풍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도내 지자체적 상황들이 이 불균형들이 심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급이 될지 지금 이게 교통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의 4차 지원금, 강원도에서 지원금, 또 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코로나19 상황 같은 지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큰 틀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들을 해주는 것들이 맞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그 중앙정부에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을 메우는 어떤 그런 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촉발을 시켰지만 어떤 전 국민 대상으로 어떤 그 기본 재난소득 네. 수준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좀 야기가 되고 아까 말씀대로 강원도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 상황이 워낙에 열악하고 재정 자립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장들은 안 할 수도 없는 어떤 네, 그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네.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 당초 예산으로 정해졌던 많은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해서 불효불급한 예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예산들을 좀 긁어 모으고 네, 하는 네. 조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수준에 맞는 그 지자체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 예산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4차 재난지원금도 모든 국민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보편 선별 동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현재 또 고민이 많은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그런 위로라든가 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별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보상이라는 전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들은
어떤 그분들에 대한 재난의 위험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경기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들도 많지만 그 부분 예산들인 재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의 분야들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영업자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5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고 특수고용직도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사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계층에게 더 넓고 더 많은 부분들에게 지원은 가지 않았는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찾아서 꼼꼼하게 지원하는 이러한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 미래전력연구원의 박관희 위원,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오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